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등록하는 공간들은 좌측에 이미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공간도 할 정도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런 자투리 공간도 공간을 등록해서 실제로 셀러들이 쓰고 있는 경우이고요. 건물 내부도 될 수 있고 외부도 될 수 있고 다양한 자투리 공간을 등록을 할 수 있지만 그 공간을 사용하는 셀러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그냥 창고로 쓰겠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온라인 사업에 앱과 연동을 한다든지 보안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니즈가 있을 때 저희는 이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충분히 구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의 연결인데 앞서 이런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장은 O4O라고 해서 오프라인 거점 기반 온라인과 서비스를 연결하는 목적성을 뚜렷이 갖고 있는데 이런 사업자들의 대부분의 경우가 새로 온라인에 대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에 또 리소스를 추가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 오프라인 거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 유휴공간이란 공간들을 사용할 때 저희에게 의뢰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한 공간만 원하지 않습니다. 강남 어딘가 또 하나 이제 한번 쓰면 또 다른 지역을 또 원하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공간들을 효율적으로 비용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공간 혹은 거리 위치상 효율적인 공간 혹은 내 사업과 맞는 최적의 공간들을 저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팁스 프로그램을 선정이 돼서 사업에 맞게끔 이 공간의 데이터와 그 사업자의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간을 추천을 해주면 최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이 탐색부터 그리고 온라인과의 연결 그리고 구축 확장까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하는 기업이 저희 블루웰 컴퍼니이고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그 럭스테이라는 앱을 한번 깔아보시면 저희가 전국적으로 5천여 개 상점들이 등록이 돼 있는데 이 플랫폼을 하기 전에 저희가 했던 것들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상점, 편의점이라든지 카페 이런 상점들의 공간을 유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행자들의 캐리어라든지 이런 이동 수요의 물품들을 바로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론칭해서 지금 빠르게 확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근처에 보시면 가방 보관하고 싶으실 때 바로 보관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휴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습득한 거는 두 가지였는데 대부분 이런 상점의 공간 데이터, 유휴 공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전국의 5천여 개는 저희는 온라인 등록으로 다 그 확보를 하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 공간을 한 평, 뭐 두 평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사업자들이 연락이 온 것도 결국 저희가 이런 유휴 공간의 데이터를 확보하면서부터 이런 니즈가 발굴이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휴 공간이 이런 짜투리 공간의 한 평부터 그리고 15평 이상, 심지어는 50평에서 100평도 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리금을 내고 1년에서 2년 계약에 장기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수요 온디매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공간을 쓸 수가 없고 비용적 측면에서도 낭비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자들을 쓰고 싶어하고 가장 지금 반응이 좋은 거는 그 퀵커머스의 물류 사업자들이 그 MFC를 짓기 힘들어서 도심 물류 거점에 소형 창고들 혹은 반품 택배하는 회사들이 수거해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5평에서 10평의 거점들 이런 것을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공간들을 사용하는 플랫폼들은 기본적으로 위워크나 그 패스트5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공간을 임대를 해서 내가 사업자가 직접 공간을 꾸미고 그거를 이제 고객을 유치하는 이런 구조였지만 저희는 이제 공간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다락이라든지 이런 물품을 보관하는 곳들은 그 고정 거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공간을 또 활용을 하려면 그 공간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었지만 저희는 사업자가 원하는 공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 빠르면 일주일 혹은 늦어도 2주일 내에는 다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수익 모델입니다. 여태까지 유휴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없었고 저희가 최초로 시도를 했고 계약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유휴 공간의 가치를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는 사실 공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향후에는 부동산 프리미엄이 붙어서 강남과 홍대 지역마다 아마 그 평당 단가는 달라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유휴 공간에 대한 가치는 측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물류 거점에 대한 가치를 고려했을 때 평당 1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서 지금 BM을 수립을 했고 실제로 저희 고객들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조는 공간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한 평당 10만 원에 15% 수수료 붙여서 저에게 주고요. 그리고 저희는 공간을 공유해 주신 고객분들, 공간주 분들께 15%를 제하고 8만 5천 원을 드립니다. 이건 월마다 계속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물류 거점을 통해서 물류 거점을 기반으로 특정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송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물류 배송을 좀 연결해 달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 사업자를 연결을 하고 그 물류 배송 비용에 그 배송 사업자에게 저희가 매출을 발생시켜줬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류 거점, 이 유휴 공간을 통해서 물품을 보관하거나 픽업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향후에는 1인 셀러들이 그 물품 배송이나 이런 거 할 때 내 주변 근처에 물류 창고를 갖다 놓고 배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커머스, 모빌리티까지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일단은 저희는 그 택배, 퀵커머스, 특히 반품 택배 시장 고객을 선점을 해서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 지금 저희 고객사들이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답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사진을 드린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어디냐면 지하 주차장, 지하에 있는 주차장에 남는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를 가장 선호하는 저희 고객은 물류 사업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간의 컨디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에게는 차량이 진입해서 잠깐 정차하고 택배 물품 갖다 놓고 다시 오는 이런 차량 진입에 대한 데이터 이런 공간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공간 같은 경우는 약 1.5평 되는데 건물의 일부 한 켠에 남아있는 부동산을 내놓기 애매하고 이런 공간들 문이 이제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택배 미들마일 기사가 갖다 놓고 라스마일 기사가 가져가는 이런 창고로 쓰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그림은 그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 지금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앞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자판기 회사들이 공간을 좀 쓰고 싶다고 저희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이 유휴 공간 데이터를 모으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고 현재도 이제 그 시리즈 프리 A까지 클로즈하고 올해 이제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해서 앞서 럭스테이처럼 유후에도 공간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셀러 모듈을 한번 해봤는데 약 한 2, 3주 만에 200여 개 고객이 지금 공간을 구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 공간을 플랫폼을 연결할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그거를 빨리 이제 연결만 해도 매출이 바로 나오는 상황.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커머스, 모빌리티까지 그 사업 다각화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매출은 5년 뒤에 3천억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2명 정도 그 인원으로 구축이 돼 있고 7명 정도가 다 개발 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개발 테크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럭스테이라든지 유후 플랫폼은 저희가 인하우스로 다 자체 개발을 해서 이 공간 데이터의 새로운 지표 그리고 그동안 그 부동산 패러다임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사실 공실률이거든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공실률에 남아 있는 공간이 다 돈으로 보이는데 그 기존의 그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프롭테크 쪽으로 성장을 하는 것 그리고 공간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문희성 이사님부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사실 어떤 매칭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컨슈머 테크 기업들은 거의 모두 이 질문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야 그 이제 필요에 의해서 플랫폼에 들어와서 정보를 이제 습득하고 거래까지 어떻게 성사가 되는데 그 다음번에는 굳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거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을 이탈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저희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매칭을 아까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15% 과금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야비하면 사실 짧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따로 할 수도 있는 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일단 처음에 매칭을 할 때 저희가 바로 다이렉트 매칭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채팅으로 저희가 먼저 들어와서 그리고 상세 정보는 저희가 노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나서 오픈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저희는 사실 직접 또 구하셔라 해도 저희는 문제가 없는 게 이게 생각보다 공간을 구하는 그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독립적으로 계속 공간을 구해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저희한테 자주 찾아오시거나 아까 물류 사업자 같은 경우도 왜 공간을 2번, 3번, 4번 이렇게 찾는 이유가 물동량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2주, 1주 내에 이 속도 싸움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최다로 플랫폼이 이미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빠른 그 확보 그거에 대한 서비스를 받는 거라서 저희는 락인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에어비앤비도 그런 식으로 뭐 사실은 이제 개인 간 거래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공간을 사용하는 이동 수요를 이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공간이 유휴 공간이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쓰고 있다가 그 공간주가 다음에는 좀 못 쓸 수도 있어요라고 하는 순간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공간을 또 구해야 되는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저희 쪽 플랫폼으로 락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조광희 대표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저 사실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얼마나 큰 시장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저 프로젝션은 3천억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뭔가 이 뭐 키커머스나 반품 택배 이런 사업자분들께서도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확보되면 큰 어떤 그런 거점들을 확보하실 것 같아서 네, 네. 그 템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켓 사이즈 말씀하시는 마켓 사이즈는 지금 143조입니다. 네. 저희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저희 고객한테 들어오는 고객군들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사실상 지금 모빌리티 말고도 자판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이라고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배터리 교환으로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아마 지나가면서 편의점 앞에 무슨 자판기처럼 배터리 뽑는 그 사업자들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사업자들은 그렇게 그 중간에 거점을 그런 공간을 갖고 있는 사업자랑 제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그 첫 페이지에 맨 첫 페이지에 그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이 물류 사업자 그 주유소 아마 기사 한 2, 3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그 잠시만요. 우측에 홈픽이라는 물류 사업자가 SK 주유소 공간을 같이 쓰자. 저게 이제 물류 창고처럼 전달하는 공간을 쓰는데 월 100만 원 이상 저 주유소한테만 그렇게 주고 별도로 또 비용을 들어가서 저에게 거꾸로 찾아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좀 많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 개념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의 시장은 굉장히 크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과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이성민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저희 플랫폼을 구축하는 두 가지 축인 그 공간 프로바이더랑 컨슈머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그 시드라고 하죠. 그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 그 숫자를 5천여 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공간 데이터를 한꺼번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뭐 공유 오피스들도 유휴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한테 등록하겠다고 지금
마이워크스페이스, 패스트5 이런데 그리고 주차 플랫폼들 하이파킹 아니지만 이제 뭐 주차 플랫폼들도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떤 공간을 장기간 임대를 해서 주차에 대한 서비스를 하지만 그들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남는 공간으로 수익을 더 창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고 우미건설이나 GS건설 같은 아파트도 최근에 짓는 아파트 혹은 예전에도 그 지하에 남는 유휴 공간을 물류 거점 공동으로 그 거주민들이 물품을 뭐 공동으로 구매를 해서 물류 거점을 쓴다든지 이런 남는 공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한테 거꾸로 의뢰를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만약에 후속 투자를 하고 그 지금 올해 목표는 2만 개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도 확보하는 건 속도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럭스테이도 지금 5천여 개도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질문과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온오프라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대표님 말씀 중에 그 상가와 관련돼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임대도 하고 예. 상가 건물 관리단도 하는데 사실 공실 문제가 네. 상당히 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 구분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임차인을 만나기 기대하는데 맞습니다. 진짜 안 들어오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공실들을 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의뢰하는 분들도 딱 그런 고객들. 아까 그래서 그 확장 공간을 확보하는 건 저희는 걱정 안 하는 이유가 그 공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플랫폼에 가용한 만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등록을 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필요로 하는 셀러들을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냥 공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약 기간은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 나 6개월 쓸래 하면 6개월, 만약에 그 공간주께서 6개월이 가용하다 하시면 상호간에 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가장 차별점인 거죠. 3개월 동안 쓰거나 6개월 동안 쓰거나 5평 쓰다 괜찮으면 10평으로 확장할 수 있고 이게 유휴 공간의 매력입니다. 네, 추가 질의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유휴 공간이라는 게 규모도 크고 종류도 다양할 텐데 그 다양한 종류의 분들에게 접근을 할 때 어떤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공간을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아까 공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왜 어렵냐면 내가 정해진 공간을 팔려고 해서 어려운 거거든요.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공간을 팔려는 사람이 요 공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네가 써라고 했을 때 안 맞으면 매칭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질문, 뭐 평수, 지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뭐 이런 컨디션들을 정형화해서 만드는 게 플랫폼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정립이 돼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그러니까 공간을 찾는 분들이 공간을 올렸을 때, 그리고 공간이 갖고 계신 분들도 플랫폼에 올렸을 때 서로 잘 지역별로 그리고 컨디션별로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매칭 알고리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이 서로 간다든지 그런 컨디션에 대해서도, 그리고 공간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공간을 찾는 분 외에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있어서 부동산 중개사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결고리 갖고 있으신 부동산 PM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해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분 질의 들어볼 건데요. 추가 질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네. 그 공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최소 임대 기간이라든지 이런 이제 리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뭐 네. 전대라든지 네. 이런 식의 리걸 이슈는 없는지 좀 네. 궁금해서요. 그거는 저희가 샌드박스도 신청해봤고 했는데 리거레시는 없고요. 세법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공간 공유, 내 공간을 공유해서 일정 비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혀 리걸 이슈는 없고, 두 번째 전대의 경우에는 그 계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자 문제가 되지만, 요거와 같은 경우에는 전대의 기본 개념이 뭐냐면 이 공간을 쓰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또 다른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공간 공유이기 때문에 그 개념이 좀 달라서 리걸 이슈가 없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한 5년 동안 럭스텍 운영했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다 됐지만 마지막 한 분이 간절하게 요청하셔가지고 마지막 질문 받고 다음 기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플랫폼 특성상 그 다수의 유저가 유입이 돼야 되고 네. 이용하는 지역이 굉장히 다변화돼야 되는 사업 모델인 것 같은데, 네, 이 서비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12명의 이제 네. 인력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현장을 관리하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플랫폼의 강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숫자가 늘어날 만큼 저희 리소스가 들어가면 이거는 안 된다고 봤고요. 그래서 공간을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거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플랫폼에 딱 나 이런 공간 찾아요라고 했을 때 저희 대신에 움직여줄 수 있는 고객이 사실 핵심 키 고객인데,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라는 고객들이고, 부동산 중개사, 보험 설계사, 심지어는 CCTV 카메라 설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공간주하고 친하거나 이런 공간 데이터를 많이 알고 계시고, 그분들이 이 공간을 찾아줄 경우에 일정 수수료 수익을 발생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움직이지 않아도 공간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고, 그분들은 무조건 돈 벌려고 유후 플랫폼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구조로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오상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